자, 그러면 한국어 교육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전체 보시면 선생님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다 어떤 중간시험, 기말 시험, 페이퍼 시험이 아니라 과제와 실제 실습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요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수업 실습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불합격도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유의사항 중요한 게 있어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중요한 거 지금 나는 실습 1반이다. 1반, 네, 2반, 3반, 네, 3반 운영 교수가 누구죠, 선생님? 접니다. 강의 교수는 누구죠? 진정남 교수님. 네, 강의 그 OT를 보고 선생님들 그 확인 보고서를 쓰는 게 있어요. 강의하는 교수님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다? 진정남 교수님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보셨죠? 네, 진 교수님 나오시고 4반 있으세요? 4반. 4반 나누셨나요? 5반. 5반 많으면 6반. 그리고 7반. 네, 이번에는 7반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운영 교수님들이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1반은 박기성 교수님, 2반이 이민우 교수님, 3반이 저고요. 4반이 진정남 교수님, 5반이 김은정 교수님, 6반이 정혜란 교수님, 7반이 이현 교수님. 네, 자기 반이 몇 반인지 알면 운영 교수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의 튜터님들을 저희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반의 운영 교수님과 운영 튜터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 교수님들은 선생님들께서 강의안을 제출하시면 1차 강의안 제출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운영 교수님들이고요. 실제로 실습을 하실 때 얼굴을 마주하고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른 반인데 급해서 저희 반 튜터님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면 도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반, 자기 반의 그 튜터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 저거를 틀리게 써야 하는데, 저희가 1차 과제를 채점을 하다 보면은, 강의 운영교수 진정남 교수님을 쓰고, 나는 한 3반인데, 진정남 교수님이 화면에 나오니까 운영교수, 진정남 교수님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틀리겠죠? 그런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학우님들도, 운영교수님과 운영 튜터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얼굴은 아시죠? 네, 저희 넷은 얼굴 아실 거고요. 김은정 교수님은 선생님들 실습시에 보시면 현재 한국어 문화교육원 책임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정혜란 교수님 한국어 교육 전공에 또 이제 교양학부에 또 계신 교수님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화교육원에서 외국인들 이제 가르치시는 또 책임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현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국어 교육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수강이 기본입니다.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각각의 내용들 강의를 수강을 하고 강의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선생님들의 강의안을 작성을 하시면 담당 운영 교수님이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지 말고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 그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피드백에 따라 수정을 하실 때 이게 그 선생님들이 내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피드백에서 이 부분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닌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시고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하셔서 2차 강의안을 준비하셔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드백을 얼마나 반영했는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잘 반영하셔서 수정을 하시고요. 중간에 초급 수업과 중급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제공되는 것은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가르치시게 되는 대상자들이 초급을 막 끝낸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들은 초급 수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초중급을 보면서 잘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 입장에서 교사의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수준 그 다음에 단문으로 끊어서 하는지 공문으로 전달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초, 중급 수업을 관찰을 하시고요. 초중급 수업을 보시면서 현장 참관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참관 록을 쓰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은 이제 여기까지였는데요. 그 다음 선생님들 수업 실습을 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유형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학교에 오셔서 직접 수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면대면 수업 실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유형 2 있으신가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유형 2는 없으시죠? 있으세요? 지금 해외 거주? 유형 1 같으세요? 네. 유형 2는 보통 직접 오기 힘든 그런 사정이 입증이 되는 분들 바빠서 이런 건 입증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아니고 해외 거주자거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유형 2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신에 똑같아요. 해외 지역에서 50분 동안 학습자들 상대로 수업을 하시고 그 비디오를 저희에게 보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유형 1인데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유형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수업 실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참관을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오프라인 참관은 이제 추석 후부터 10주에 걸쳐서 사이버 외대에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직접 오셔서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 외국 학생들 상대로 수업하시는 것을 참관을 하게 됩니다. 수업의 내용은 초급, 중급, 고급 수업이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토픽 수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프라인 참관을 진행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 좀 CG로 이렇게 짜자잔 하고 싶은데, 국립국어의 실습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버 대학뿐만 아니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오프라인 대학, 온라인 대학, 평생교육원 등 모든 기관들은 이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현장 실습 또는 참관 9시간이 필수가 됩니다. 우리는 온라인 대학이어서 교육 실습을 온라인 수강을 하지만 9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에 오시든 어떤 교육기관에 가시든 필수적으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참관 또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지 이런 말 못 들었는데 당황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2021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2021년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수강하신 분들은 무조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9시간의 오프라인 현장 실습 또는 참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국내국어원에서 이 기관은 한국교육기관이야 라고 인정하는 기관들, 보통 대학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 외대도 K-스터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관이 되겠고요. 부설 어학당 또는 이제
이제 그 이중 여성 센터에서도 한국 교육을 하잖아요. 노동자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지역의 경우 각 지역의 해외 대학,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그리고 한글 학교 등등 국어원의 그 기관의 그 목록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의가 많으셨어요. 아, 선생님 저는 바빠서 토요일 하루에 9시간 싹 들으면 안 되냐.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불가능한 이유가 실습 지침 변경의 중요한 것이 하루에 4시간, 맥시멈 4시간으로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일, 4시간, 4시간, 1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지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학기에 현장 참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보시고 싶으셔서 시간과 또 이제 경제적 어떤 또 그것까지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거에 맞추어서 요 초, 중, 고급 수업과 토픽 수업을 저녁과 토요일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참관 안내도 있으니까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2021년부터는 이게 모든 학생분들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 지금 오신 분들은 뭐 다 신청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영역과 3영역 8과목 이상 이수환자. 자, 이것은 우리가 첫 학기에 교육 실습을 듣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정 그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일괄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주전공 및 복수전공은 그래서 1, 3년에 8과목 24학점, 부전공자의 경우에는 12학점 제한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직접 심사를 개인으로 진행하셔서 합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 불합격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저희 선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과목들은 들어야지만 좀 실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과목들이 선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문 규정이 선수 과목을 있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강의안 작성을 하실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이렇게 좀 틀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이제 면접 시간을 가졌을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원의 기본 자질입니다. 그래서 뭐 치사하게 이런 거 갖고 그래 하지 마시고 강의안을 쓰실 때는 내가 이게 띄어쓰기가 맞나? 헷갈리시면 찾아보시면 금방 요즘 인터넷에 내가 헷갈리는 그 띄어쓰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한 번쯤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맞춤법 이게 맞나? 안 돼 했을 때 오이를 써야 되는지 오애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꼭 찾아보시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문법론 또는 기초문법, 교육학개론, 이준을 위한 한국교육론, 문법교육 또는 교육문법 지도법 유사 과목들이고요. 언어교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교수 방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선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신 대부분 분들은 다 들으신 과목들이죠. 자, 그래서 수강 신청 절차는 아마 교육 실습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지를 했고 신청서 접수를 하셨고 심사, 요게 이제 개별 자동 심사가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심사 결과 통보가 됐고요. 일괄 수강 신청 그리고 수강료 개별 납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참관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참관비 창이 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1년부터는 이것이 다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는 건데요. 오늘 9월 7일 토요일에 선생님들은 오리엔테이션에 특강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특강은 동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주소도 공지로 보내드리면 특강 동영상을 보시고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아주 간단한 10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벌써 제가 2개는 답을 드렸죠? 강희 교수님이 누구라고요? 김정은 교수님. 그 다음에 운영 교수님과 튜터분들. 벌써 제가 2개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2주차에 과제 1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10문제 푸는데 진짜로 내가 내용만 잘 숙지하면요 1분 안 걸려요. 네. 1분 안 걸리는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기한 내에 내지 못하시면 네, 과제를 내실 수 없습니다. 과제를 못 내시면 네, 실습을 못 합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과제를 못 내면 성적이 낮아지는 건데 저희가 실습은 과제를 제대로 이수해야지만 임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과제를 하나라도 안 내신 과제가 있으면 기말 시험 수업 실습에 오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안 낸 과제가 있으면 실습에 올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뒤에 막 빨간색으로 엄청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수업은 이렇고 4주차 교수 학습 활동의 구성이라는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들께 목표 문형이 배분이 될 거예요. 이 문형으로 강의안을 작성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습 일정도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7개 반이면은 37에 22, 210명, 유형 2를 빼더라도 약 160명이 넘어가는 학생분들이 실습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다 정해서 드립니다. 저는 그 시간에 못 오는데 어떡하죠? 저희가 바꿔드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첫째 주 토요일, 네, 그 토요일은 언제 배당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고요.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의 목표 문형과 교환 양식, 강의한 양식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네, 다른 데서 나 이게 있었는데 가져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드리는 양식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샘플 강의안을 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네,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 문형이 이제 이때 알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목표 문형을 받으시면 뭘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들이 을어가다에 대해서 강의안을 이제 할 겁니다. 을어가다라는 목표 문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네? 문법 연구 좋아요. 또 강의안 작성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왜? 강의안 작성법 수업을 아직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창의적인 강의안을 쓰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론 창의성 중요한데 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야 돼서 네, 그래서 목표문형 받으시 맞아요. 그 을어가다라는 문법이 도대체 뭐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지 뒤에 나오는데요. 본인이 받은 목표 문형이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한국어 교재들을 좀 찾아본다라든지 그러한 자료 수집을 그때 좀 하시고 주변에 물어가다 내가 언제 많이 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는 유형 1이었는데 해외로 갑자기 온 가족 이민을 가게 돼서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실습 유형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2에서 해외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 한국에 귀국을 하게 돼서 유형 1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 마감 공지가 나가는데요. 네. 거의 없는데 가끔 한두 경우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해주셔야지만 인정을 받고요. 네, 아니면 그게 못하면 다음 학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유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정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주차에 강의안 작성법 수업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 2가 나갑니다. 받으신 목표 문형으로 강의안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강의안 작성 과제가 나가고요.
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시면 지도교수, 각 반의 운영 교수님들입니다. 운영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피드백을 확인 후에 실습 전에 첫 번째 실습 11월 30일 토요일 전에 그전 금요일까지일 거예요. 수정 강의하는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수정한 것은 프린트 하셔서 실습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선생님들이 과제방에 올리면 저희가 피드백한 파일을 그 과제방에 그대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강의안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9주차 수업을 볼 수 있어요. 8주차에 9주차 초급 수업 참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9주차 수업을 8주차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과제 문제로 있습니다. 9주차 수업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9주차니까 9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네. 8주차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중간고사 때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초급 수업을 좀 여러 번 보시면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니까 강의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급 수업을 보시고 나서 초급 수업 참관록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질 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수업을 본 어떤 소감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관록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2반, 3반, 4반에는 현장 참관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수업을 보시고 수업을 많이 보실수록 좋아요. 수업을 보시고 현장 참관록을 내면 이 과제 3과 과제 4는 자동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프랑스 실습 갔다 오신 분들, 그 참관록 내신 분들도 자동으로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주 수업, 10주 수업, 초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11주차에는 중급 수업 참관이 이루어집니다. 그 12주차에 중급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급 수업 참관에 중급 수업 참관록 작성 과제가 또 나갑니다. 이것도 수업을 보시고 한 페이지 정도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들 기술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기한 내에 내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열심히 하시면은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참관록 과제는요. 공지된 참관록 양식 준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2반, 3반, 4반 현장 참관자와 하계 해외 실습 갔다 오신 분들 참관 일지 내신 분들은 3, 4 온라인 참관록은 면제가 된다. 대신에 면제니까 수업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감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수업은 많이 볼수록 좋다. 다다익선 기억하시고요. 꼭 온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죠. 기말 시험. 기말 시험, 과제형 기말 시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이전에는 저희가 지난 학기까지는 그냥 과제라고 했는데 이제 과제라는 말을 썼더니 그냥 강의만 내는 걸 과제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어서 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들어가는 항목은요. 과제형 기말 시험입니다. 즉 수업 실습입니다. 실제로 실습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강의안 2, 강의안 2라는 것은 강의안 1의 수정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한 것을 일단 등록은 해주셔야 돼요. 그 파일을 이렇게 수정했다를 수정한 강의안을 등록도 하시고 실습 강의를 프린트해서도 오시고 그 유형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습 준비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시험 공지 중요한 거 여기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과제방에서 확인한 후에 피드백을 반영한 그 강의안으로 수업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강의안과 실제 수업 실습 이 두 개가 함께 기말 시험이 되는 겁니다. 과제는 과제지만 수업 실습이 과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가 4개 플러스 하나 더 과제형 시험까지 과제지만 수업 실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주차에 이제 한국 수업 현장, 특징 한국 교원의 역할. 그래서 이때 이게 13주차가 11월 30일이에요. 이때 첫 번째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가 14주차 토요일 12월 7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거는 거의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혹시나 변경이 생길 때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의 변경이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그래서 기말 시험은 수업 실습을 대체가 된다. 수업 실습이 곧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는요, 상세 공지 12월 7일까지 내는데요. 이거는 상세 공지가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1차 실습을 11월 30일에 해요. 그렇다면 수정 강의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그 전까지 내야 합니다. 저는 2차니까 12월 6일까지 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1월 30일에 실습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모두가 1차든 2차든 피드백을 받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반드시 11월 30일 전에 저희가 공지를 드려요. 그때 모든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습, 기말시험. 결국에는 13, 14주차에 거의 끝나요. 그래서 기말시험은 결국 1차, 2차 이거를 말하는 거고 과제형 시험으로 과제 5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일정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저기 1차, 2차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는 거지 두 개는 아니라. 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1차에 하셨다, 2차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가 아니고요.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나는 2차인데 사정이 있어서 1차에 왔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2차에 오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정해져서 나가고 그거에 맞춰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막 무섭게 빨간색 많이 있죠? 필독. 제출 마감의 엄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 1에서 과제 4 중 미제출 과제가 있을 시 뭐라고 적어있어요? 수업 시험 자체의 응시가 불가합니다. 강의한 2를 안 내고 예전에 그냥 실습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불가합니다. 1, 2, 3, 4 중 참관록이라도 안 내시면 실습에 오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 4 중 미제출 과제가 있으시면 실습에 못 옵니다. 그러면 기말 시험을 못 보게 되겠죠? 그러면 과목 이수가 수업 실습 시험에 불참하면 과목 이수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과제 1과 과제 4는요 지각 제출 안 됩니다. 다른 과목들 중에는 지각 제출하면 그냥 0점 처리하고 그냥 평가에 그 과제 점수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1, 4 중 지각 제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미제출 과제가 생기는 거죠? 시험에 응시를 못 하세요. 움직이죠? 이거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연동이 돼요. 지각 제출하시면 미제출 과제가 있어서 실습에 못 온다. 과제 꼭 내셔야 합니다. 기한에 맞춰서 그런 경우 있어요. 11시 59분 30초에 과제를 딱 눌렀는데 로딩이 되느라 넘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저는 수도 없이 이메일과 각종 쪽지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항상 공지사에 제가 올려요. 학우님들 마지막에는 서버가 올리니까 그 전에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건 컴퓨터의 문제 아닌가요? 컴퓨터의 문제더라도 규정은 미제출 과제는 수학 실습 못합니다. 아니 나는 30초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그런 걸 도와주세요. 못 도와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 되게 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인데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못 도와드리고 절대 불가하다는 거. 자,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네,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 불가. 미제출 과제 시 수업 실습 참여 불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 한번 볼게요. 비율, 퍼센트. 다 과제 1, 2, 3, 4와 기말 시험도 결국 과제이기 때문에 총 5번의 과제를 하게 되는데 5번입니다. 문제 있어요? 5번? 네. 자, 비율을 보시면 기말 시험 선생님들 실제 실습하는 것이 50%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에 못 오시면 당연히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1, 2, 3, 4를 다 했는데 기말 시험 못 오면 0점이에요. 그러면 합산을 해도 5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F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율 보시면 1과 3과 4는요 5%씩 있는데 기한만 맞춰서 하면 네, 그 내용을 바르게만 하면 네, 다 받으실 수 있는 점수니까 기한에 바르게 하셔야 돼요. 네, 강의 교수 진정남 교수님, 문영 교수 물론 진 교수님 반은 괜찮지만 네, 제가 가르치는 반인데 네, 괘씸죄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아니 우리 반 학생인데 그래서 바르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1도 선생님들 이제 쓰는 기간이 거의 한 2, 3주 정도 돼요. 열심히 쓰실 수 있는데 바쁘다 보면 급하게 쓰시다 보면 점수가 높은데 이 점수를 많이 못 받겠죠? 그러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이 과제 사회와 또 기말시험, 과제형 시험 실습 50%로 100%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교육실습은 선생님들 교원 자격증 따기 전에 한국어 교육이 전공의 꽃이라고 해주는 과목이잖아요. 꽃을 아름답게 피우려면 열심히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함께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요, 유형별로 실습 진행을 해요. 강의안 수정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면대면이냐, 동영상이냐. 그래서 기말 시험은 수업 실습이고요. 유형 1, 네, 피드백을 반영한 강의안을 과제방에 내시고, 유형 1은 면대면으로 수업 실습하시고,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강의안 2의 인쇄본과 50분 수업 동영상 파일, USB나 메모리 카드 등등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가 추후 공지가 나가니까요. 유형 2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히 안내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선생님 하는 것, 유형 1은요. 수업 실습 시 준비물이 있어요. 강의안 2부, 연습지와 활용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네, 다 하셔야 되고요. 평가자 제출용 일단 2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학습자 배포용 자료가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내 수업에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보통 4명, 네, 혹 학생들이 결석을 해서 3명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4명이 와요. 그래서 그 내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일날은 이 학교 주변에 인쇄소가 다 열어요. 토요일은 안 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 오셔서 조교님 이거 프린트 좀 해주세요 하면요. 이날 조교 우리 선생님들은요 엄청 바쁘세요.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교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학부에서 해드리면 참 좋은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이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럼 주변에 이렇게 할 때 없나요? 할 때 있지만 문을 열었는지 안 여는지는 사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 저도 예전에 처음 한국어 강사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날 아침에 긴장하고 막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습 전날에 다 준비를 하시는 게 당일날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한 및 수업 실습에서 주요 평가하는 방법은요, 일단 수업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을어 가다를 수업해야 되는데 제가 을어 가다를 가르치려고 찾다 보니까 은이과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수업 내용, 받으신 목표 문형을 제대로 전달을 하는지, 목표 문형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 수업 방법, 혼자 수업을 하는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정말 학생들의 말하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을어가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러 가다 써요. 받침이 있어요. 을어가다 써요. 그것만 1시간 동안 계속하면 그 수업은 한국어 수업이 아니에요. 그 수업 방법을 그래서 온라인 참관들을 보시고 수업 방법들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를 하고요. 교사의 태도, 교사로서 어떤 그 태도를 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성향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태도, 특정 학생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골고루 눈길을 다 주시고 너무 신뢰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또 이제 선생님의 무서운 표정 말고 웃는 얼굴이 좋겠죠. 그런 태도들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자, 참고 문헌은 대부분 선생님이 받게 되는 그 문형들은요. 세종 한국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종 한국어 교재는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네. 무료로 세종 한국어는 인터넷 다 볼 수 있고요. 세종 한국어뿐만 아니라 익힘책이라든지 여러 교재를 누리 세종학당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누리 세종학당에 가셔서 가입하신 분, 오 많이 하셨네요.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교원으로 가입하셔서 한국어를 배워요. 회원 가입 후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누리 세종학당 가입하셔서 세종 한국어 1권에서 4권까지는 이 기회에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대부분 해외 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고 혹시 세종학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하시게 될 책이니까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재 중 참고로 보실 교재는요. 한국 외대 교재를 보시면 좋아요. 이 이유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게 되는 학생들이 한국외대 한국문화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권, 2권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 학생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시중에 많이 잘 팔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고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맡은 부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번 특강에서 나오죠. 외화 문법 참고 도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 1, 2,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 2 가지고 계신 분. 오, 네. 한국어 교원들은 한 권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요즘에 핫한 책이 이거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법과 표현 초급, 중급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지고 계시면 좋고 이것은요. 여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책이 많이 비슷해요. 이 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립국어 한국어교수학습센터의 센터에 들어가 보신 분, 안 들어가 보신 분, 오 대부분 들어가 보셨군요. 자 여기를 같이 한번 그러면 다 들어가 보셨지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거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아까 을어가다를 검색을 했는데요. 을어가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을어, 연결 어미가 나오네. 그럼 을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를 보면 자, 의미와 용법이 나오죠? 이동의 목재 나타낸 연결 어미 그리고 그 뜻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시고 학생들한테 을어가다는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 연결 어미예요 라고 가르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고 학생들에게는 쉽게 전달해야 되겠죠? 담화 예문도 있고 문장 예문도 있고 제가 이거 나오면서 나는 왜 그 일찍 시작했을까 약간 후회되는. 저는 이거 다 만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참고할 게 너무 많이 있죠. 도입도 있고 형태정보 다 있죠. 저는 그 두꺼운 책 찾아가면서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참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장 구성 정보도 있어요. 제약 정보까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슷한 거의 차이도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좀 문법 사항들이 있으면 고급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만 초급에서 중급 초반까지는 교수 학습 센터에 검색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중요한 거 수업 실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업 내용 목표 운영에 대한 연구 없이 수업 진행. 예를 들면 N이에요, 예요. 자, 이거는 학생들이 언제 배울까요? 네, 그 다음 초급 첫 번째 배웁니다. 우리 언제 쓰죠? 이에요, 예요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누구예요? 뭐 이건 뭐예요? 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어떤 말하기를 하실 거예요? 인사 말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개 말하기를 한다든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이의 예우를 써요만 50분 수업을 하면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제가 몇 번 봤어요. 선생님한테 한 20분 끝날 때쯤 손듭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거 언제 써요? 그 말 들으면 실패한 수업이에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자음 모음에 따라서 받침에 따라 하는 거 중요한 형태예요. 그걸로 50분 수업을 한다? 내가 이것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탁 뒤에 숨어서 수업 이건 이제 약간 좀 심하게 하면 이러진 않겠죠. 네, 그런데 강의안을 보고 진행 밑에 강의안을 보면서 수업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강의안 보면서 수업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또 우리 그 한국 분들은 뭐 그러면 들고 있다가 안 봐요. 들고만 있을게요. 안 돼요. 들고 있는 거 안 돼요. 네, 들고 있으면 보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보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안 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이거 안 되고요. 네. 강의안 보시면서 수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 네, 그래서 강의안은 다 숙지를 하셔서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칠판만 보고 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학생들 가야 되는데 네, 칠판만 보고 수업하시는 선생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원산 보고 수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한 보고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의식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학생들에게 임명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4명 학생이 수업 끝날 때까지 네. 네. 이렇게 끝나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수업이 아닙니다. 네. 학생들 입에서 완벽한 문장이 한 문장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 자료만 나열하면 진행하시는 분 계세요.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지 이만큼 갖고 와서 나눠주고 자 여러분 푸세요 하고 거기에 강의한 그렇게 쓰시죠. 학생들이 자료 나눠주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 한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나눠주고 안 됩니다. 네, 정말 그건 안 좋은 수업이에요. 시간으로 그런 수업 하시면 제가 평가자라면 저는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을 하셔야지 자료만 준다고 해서 푸는 수업은 외국어 수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자료만 주고 계속 읽고 네, 문제는 막 풀고 네, 그거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 시 학습자 숫자를 고려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한다. 예를 들어서 속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되게 좀 답답하시죠? 학생들도 답답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재밌게 한국어를 공부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코미디언인가? 네, 속도 보통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휘 초급 학습자들인데 네, 여러분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는데 제가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싶네요. 사자성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강의안을 쓰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고급 문형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초급 문형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고하다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지요. 다고하다 썼죠. 다고하다는요 3급에 나오는 문법이에요. 초급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법이에요. 2급에 나오는 교재도 있지만 을어가다를 배운 학생들한테 다고하다를 말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제는 바람이 많이 안 부이더니 오늘은 참 많이 부네요. 그렇죠? 초급 학생들 절대 모릅니다. 왜? 건의, 그렇죠? 건의는 3급이나 4급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발음. 네.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안 되죠? 우리 많이 써요. 평소 때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거 가지고 너 발음 그렇게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때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메타 언어 가다 사용 문법 용어. 자, 여러분 이 문법은 한국어 용언에 결합하는 연결 어미인데요. 학생들은 여러분처럼 한국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학생들은 여러분처럼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이 영어 알겠지 해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하고 영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한국어는 한국어로 가르치셔야 하고요. 오는 학생들이 기초 한국어는 조금은 알기 때문에 한국어로 다 수업을 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내가 난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한 3년 살았는데 일본 학생 있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면서 이 학생과 일본어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학생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한다거나 외국어 사용하는 거는 정말 뒤에서 평가할 때 플러스 요익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선생님 제가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몰라서 그때 좀 영어 하면 안 돼요? 자, 그거는 학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국어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 4명이 다 단일 언어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 선생님이 네팔에 가셔서 네팔 학생들 데리고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네팔어를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하세요 하다가 한두 마디 정도는 네팔어를 써도 괜찮죠. 그런 경우. 네. 그래서 해외 거주자인데 현지 사정이 단일 언어권인 경우. 그런데 유형 1, 단일 언어권이 아니고요. 다국적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 영어, 외국어 등등 학습자 모국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태도. 목표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으로 강의안을 작성후 수업 시에 참가하는 경우. 여러분 아마 예전에 혹시 시험 보실 때 그 교수님 제가 준비한 답안을 쓰겠습니다. 그때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네. 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외부 수업을 이제 했을 때 학생이 써서 아 그렇구나 그래 잘 썼네 F 그래서 본인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으로 강의하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시고요.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 진행하는 경우가 에이 설마 하는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본인이 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썼는데 까먹어서 한다고 너무 이상하거든요. 내가 뭐 2, 3주를 막 들고 있었던 건데 외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강의안과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강의안의 맞춤법 오류가 많다. 이건 약간 성의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잘 하시고 시험 강의를 결석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고 이제 좀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합격. 자 수업 내용입니다. 목표 문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이 선생님이 이 문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전달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합격입니다. 당연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안에 들어가다가 강의안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정도 하시면 문제 없이 형태, 의미, 사용 정보만 잘 전달을 하시면 문제 없이 대부분 합격을 하십니다. 수업 방법. 강의안 충분히 숙지한 후 학습자의 눈을 보며 실습한다. 아까랑 똑같죠? 벽 보지 않고 학생들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굉장히 도와드리려고 애써요. 네. 초급 학생들은요. 막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수업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 상호작용.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누구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영화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좀 천천히 뭐 하실 거예요? 영화 보려고 했죠?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학생이 영화 볼 겁니다를 말할 수 있는데 0 나오니까 영화 보려고 해요? 잘했어요. 누가 저래요? 선생님이 잘하는 거죠. 안 돼요. 네.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네. 학생들과 응답,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학습자가 많이 말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내가 많이 말하는 수업보다 학생이 많이 말하는 수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업 자료의 활용, 말할 수 있게 읽기 듣기 등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배운 문법으로 문장 10개 써보게 한다. 진짜 나쁜 수업이에요. 네.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말하기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는 말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을 수 있다가 있어요. 가능이 있죠. 가능. 네. 선생님 혹시 운동 중에 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으세요? 테니스. 이거는 가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선생님 오늘 저녁에 혹시 테니스 저랑 한 게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가능이죠. 가능과 능력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가르치지 뭐 안 됩니다. 학생들은요, 한 시간에 하나의 의미만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들을 보고 이거를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우리가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을 그 교재들을 보면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꼭 연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설명을 교사말이 뭐냐? 학생들이요, 후회를 배워요. 아침에 뭐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뭐 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뭐 했어요?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쓰는 약사의 말은 뭐죠? 가나다 중에. 이렇게 하죠. 근데 약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외국 학생이 가서, 그럼 약사가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해요. 식후 복용. 이 약은 식후에 이해할까요? 절대 못하죠. 그 약사분이 우리 재학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약을 먹어요. 이렇게 하겠죠. 네. 초급에서 식후 복용하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질문이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아직 예비 교원인데 그런 어휘 난이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트 목표 문형에서 쓰이는 대화문이 있어요. 연습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의안을 구성하시고 학생들과도 그런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 사람 쓰는 한국어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식후와 복용하다 가르칠 거예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한국어 교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설명과 교사말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태도, 의사소통식,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정, 과제 제출 마감일을 잘 지키고요.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셔야 된다. 자, 여기 성실이 있죠? 과제 늦게 내시면 시험 볼 수 없다. 네, 과제 늦게 내면 F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 늦게 내시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공지를 올려드려요. 네, 그것만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육 실습시 몇 가지 숙지사항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고 강의안 작성하실 때 지도교수의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수정한 걸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부분을 고치세요 라고 이제 드렸는데 제가 교수님 말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깊이 생각해본 결과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시면 수업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저희가 피드백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맞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 동안 초급 학자를 교육해본 결과 학계에서 보고된 결과 그런 걸 토대로 드리는 거지 네, 내 생각에 맞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수업을 해주시고요. 네. 수정한 것으로 수업 실습을 한다. 그것을 꼭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 작성점이 좀 있는데요. 네. 그 검은색 신명도로 작성하시고요. 기본 세팅은 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 내용을 그 메모로 보통 드려요. 네, 그러면 반영을 하신 다음에는 메모는 다 지우시고 완성된 파일 그리고 공지사항 통하여 제시된 과제 제출 마감 엄수해 주시고 과제 제출 마감을 어길 경우 피드백이 불가함. 그래서 이 피드백이 불가하다는 얘기는요. 수업 실습 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과제를 늦게 내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과제 제출 시 유의점은요.
첨부 파일로만 내주셔야 돼요. 튜터님에게 튜터님 미안한데 너 메일로 보낼 테니까 등록 좀 해줘. 안 됩니다. 그건 튜터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과제와의 제출 시 먼저 성명 쓰시고 학번 쓰시고 뭐 과제 1, 과제 2, 과제 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 파일은 저희 그 실습 거기에 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셔도 좋고 안 찍으셔도 동일 내용이 다 올라가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양식에 맞게 가끔 본인의 양식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올려드리는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해 주세요. 기타 유의사항, 공지사항을 좀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교수님들이 직접 공지를 드릴 때가 있어요. 강의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면 공지 그 글 확인 숫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반 학생은 30명인데 왜 글 확인은 20명일까? 그러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난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공지 꼭 확인하시고 글 읽어주시고 제출 일정 준수해 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공제 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과제 제출도 한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뭐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이래서 제가 시간에 착각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 기준을 한다. 그리고 실습 교과는 튜터 선생님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현장의 한국어 교원분들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전에는요 이렇게 불가해요. 수업 그 현장에서 본인 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문의사항은요 쪽지나 메일로 연락을 좀 취해 보시고 오전에 쪽지 보낸 다음에 오후에 왜 답이 없으세요? 전화하시면 안 되시고 하루 정도는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정 급하다 하면 그때 이제 유무선으로 해주시고 주말에는요 그분들도 강의 준비하시고 쉬세요. 저희 운영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물론 주말에 수업 많이 들으시겠지만 주말에는 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쪽지나 메일 이제 보내실 때 문형에 대한 질문을 튜터분들한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이버월드에 장점이 있죠. 학습 게시판에 무슨 게시판이 있죠?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거는 실습 과목은 Q&A 게시판을 이용을 잘 안 하세요. 내가 이 질문 올리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 올리시는데 올리셔야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는 것들 학습에 대한 것은요 운영 교수님께 쪽지 보내세요. 네, 선생님께 쪽지 보내면 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안 되겠죠. 을어가다를 배웠는데 을어가다네 교수님 저 이번에 을어가다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해보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해봤는데 제가 연습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한번 봐주세요. 그때마다 봐주세요. 그것도 좀 안 되겠죠? 왜? 강의안 한번 작성을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강을 했는데 저희가 쪽지에 전화, 휴대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가끔 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공제를 안내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좀 기입해 있는지 혹시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 보통 이제 한국에 아시는 지인분들 연락처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또 연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070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혹시 070 번호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를 그 개인 정보에 같이 올려놔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예정 아닌데요. 저희 1차에 한 팀은 6명이 같이 해요. 6명이 들어가서 3명, 3명씩
네. 이게 총 7반인데 6반을 진행한 이유는 한 반은 다 유형 2예요. 그래서 유형 2가 한 반 빠져서 총 6개 반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전 타임일 수도 있고 오후 타임일 수도 있고 조금 늦은 오후 저녁 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요 양의 토요일은 일정을 싹 비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4명 있고 선생님 수업을 하실 텐데요. 수업은요 50분 준비를 합니다. 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까지 수업은 50분 준비하시고요. 실제 수업은 20분 정도를 해요. 20분이면 선생님들이 도입하시고 제시하시고 연습을 하시다가 끝나실 거예요. 그런데 20분에 맞춰서 50분 수업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냥 50분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네, 그냥 50분 수업을 하세요. 시간이 되면 뒤에 평가자가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0분 수업을 준비를 하신다는 거, 절대 수업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런데 수업은 20분 그대로 하시다가 중간에 저희 운영 교수들, 당일 평가자 교수님들이 조절을 하신다는 것. 외국인 초급 학습자가 수업 진행하고요. 수업 후에는 그 6명이 한 팀이지만 3분씩 이제 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3분 수업을 다 하시고 평가자, 운영 교수가 되겠죠? 네, 평가자 분들이 이제 또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부분 참 좋았고 선생님들 이런 부분 보완했으면 좋겠다. 당일날 2차 피드백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개인당 수업 시간은요 20분 내외예요. 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뭐 19분이 될 수도 있고 21분이 될 수도 있어서 20분 내외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분 3분이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잠깐 대기실로 다시 가고요. 그 외국인 학생들 3분에 대해서 평가자 피드백은 한 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네, 선생님들의 좋은 점, 네, 갖고 계신 장점, 잘한 점 물론 칭찬해드리고 이 점이 좀 보완되면 더 좋을 것 같다. 보완할 점 말씀드려서 한 분에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피드백은 3명 한 번에 진행하고요. 6명이 한 팀이어서 한 분이 수업을 하실 때 다른 5분들은 조용히 네, 열심히 그분의 수업을 참관을 하시면 되고요. 당일날에도 참관 일지를 간단한 걸 드려요. 그래서 수업하시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되면 3명이 20분씩 60분, 3명이 10분씩 30분, 1시간 반이죠. 그렇게 1시간 반, 1시간 반, 6명이 한 팀당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일정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부분에 2, 3, 4반 참관록 면제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현장 참관하세요? 네, 합니다. 그럼 현장 참관 오셔서 참관일지 쓰시면 네. 그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참관 록을 온라인 등록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선생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바로 제출한 거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점수 드려요. 그러면은 따로 업로드를 할 필요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네, 선생님. 그 2차 강의안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12월 첫째 주에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또 여유가 있잖아요. 강의안을 마지막 최종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하면 안 되나요? 수정하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네, 수정한 걸로 하셔야 저희가 이제 하는데 가끔 왜 강의안이 수업과 다르지? 그럼 강의안과 다른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끔 몇 분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공하신 케이스를 못 봤어요. 네. 수정한 이후에는 강의하실 때 네,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쉼표를 마침표로 고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선생님. 그 세종
예문을 그대로 갖고 온다. 그대로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설명만 잘하면. 네. 그런데 그 예문이 그 상에 따라 그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세종 한국어의 그 예문은 또 상황 설정을 항상 하거든요. 도입에서부터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세종한 교재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대화문에 그게 있고 대화문에 따라서 예문까지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그 교육은 세종한국 교재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문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입부터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거예요. 문형을 가져와서 문형은 저희가 드리죠. 을어가다에 대해서 예문을 갖고 왔을 때 선생님의 도입과 전혀 다른 예문이라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할 수가 있는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을어가다를 해요. 도입에서 여러분들 학교에 와요. 왜 와요? 공부해요 와요. 공부하러 와요. 공부 얘기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예문에서 공부 얘기와 전혀 다른 예문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거는 좋은 수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입부터 제시, 연습, 활용까지 쭉 연결되는 수업이 좋아요. 그런데 예문을 그냥 끌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끌고 오지 말라는 말씀. 끌고 와도 되는데 그 예문에 맞춰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샘플 예문 갖고 올 수 있죠. 네. 제시 정도에서 갖고 올 수 있죠.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그러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현장 참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참관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국어원의 실습 지침이 변경이 됩니다. 모든 한국교육기관에 변경이 돼서 2021년부터는 현장실 참관이 9시간 필수가 된다는 것, 인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이를 4시간 이하로 진행을 한다는 것. 네, 이것은 국립국어원 들어가서 지침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 현장 참관을 네,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이것에 그 신청해 주신 분들이고요. 2019년 2학기에는 사이버 외부대학교 K-스터디 센터에서만 진행합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는 안 하고요. 네, 우리 사회대에 있는 K-스터디 센터에서만 진행한다는 거 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실습과 동일하게 신청 접수 통해서 네, 일정 통보를 다 드렸고 아마 참관비 개별 납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참관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참관이 종료되면 선생님들 그 참관 일지를 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토요일이 그 이제 본인의 참관이 끝나는 날일 거예요. 그러면 그날 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 집에 가서 깨끗하게 써서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래 주셔도 되는데 네, 토요일 날 뭐 그 전에 썼던 거 가지고 오시고 토요일 날 바로 쓰셔서 딱 내고 가시면 그게 제일 좋고요. 혹시 그거를 못 하셨거나 하시면 본인 실습하신 날 있죠. 그때 이제 들고 오시면 네, 저희가 정상 처리를 해드리니까 서식 제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팀은 이제 추석이 끝나는 9월 17일에서 9월 21일부터 해서 총 10팀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 실습 전까지 해서 네, 총 10팀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화요일 7시에서 10시, 목요일 7시에서 10시, 토요일은 1시에서 4시로 총 9시간을 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이후에 오는 학생이어서 7시부터 10시로 진행이 되니까 네, 그 시간에 맞추어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7시인데요. 이 학교에 오시면 네, 학생 식당에서 이렇게 뭐 식사하셔도 되니까 네, 또 시장 가시면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네, 학교 오셔서 학생 식당에 식사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관평가 항목은요, 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열심히 그냥 하시면 다 좋은 점수 받습니다.
참관 태도는요, 일정된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정규 수업에 학생들이 참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한국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수업 중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과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참관 시 태도에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열심히 카톡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다음부터 사람이 안 오면 좋겠다. 그럼 저희는 진행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참관하실 때는 핸드폰은 다 꺼주시고요. 사전 교육을 한번 드리는데요. 핸드폰은 다 꺼주시고 진동, 무음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꺼주셔야 돼요. 열심히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참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참관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참관을 하시면 그 참관 기관이나 또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열심히 참관을 했다. 이분이 자꾸 카톡을 하더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가 좀 있고, 네, 담당 교수님, 이민우 교수님과 제가 나누어서 할 텐데요. 저희가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참관해 주시고 참관 일지를 내시면 온라인 수업 동영상 참관 면제, 그러니까 과제 3과 과제 4 두 가지 과제는 네, 그냥 수업만 보시면 돼요. 그 과제가 100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현장 참관은요, 네, 요거 첫 번째 있는 거는 저희도 학부모님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하루 쫙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래서 국민구원 지침에 따라서 9시간 실시해야 되고 최대 4시간 넘지 못해서 3일에 걸쳐서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관하는 기관의 교육 일정에 따라서 지금 10주 교육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규 교육 시간에 참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다 하시면 사전에 꼭 다녀오시고 수업 도중에 이제 문이 열리면 수업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네, 그 참관 시간은 참관만 열심히 네, 수업을 네,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자, 해당 일시에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서 한 번씩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현장 참여 숙지사항은요, 참관 시간 절대 엄수. 7시에 시작하는데, 차가 막혀서 제가 7시 20분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1시간 잠깐 쉴 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 1시간은 저희가 보상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절대 엄수해 주시고 수업 시작 30분 전에는 사이버 외대에 도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6시 반에는 오셔서 저희가 그 참관 교육을 드릴 거예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어떤 점 지켜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작 5분 전에는 6시 55분에는 강의가 시작되는 교실 뒤에 참관자석이 있거든요. 그쪽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 태도, 기간에 대한 예의 지켜주시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교사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그거는 안 되고요. 쉬는 시간에 교사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분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 드려야 되고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싶잖아요.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참관 정말 50분 동안 그 수업의 흐름과 방법을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학생들 참관이 거의 끝날 때쯤 이민우 교수님과 제가 이제 팀을 나누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고 싶었던 질문을 저와 이민우 교수님께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업 방해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관교육 수업 특성의 이해는 저희가 지난 학기는 외부의 어떤 그 이주 여성 센터라든지 노동자 센터 그쪽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관들은 이주여 상호 프로그램, 사회공헌 항공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하는 것은요, 일반 목적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가장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과 더불어서 저녁 수업은 대부분의 정규 대학 부설 기관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로 운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토픽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학문 목적의 어떤 토픽 수업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 두 가지가 혼합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급 수업도 보실 거고요. 중급 수업도 보실 거고 고급 수업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그 선생님들께서 시청해 주신 학기에 진행되는 수업 특성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